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건강 주스, 저주, 한중일, 온정의 손길인데요. 먼저 한중일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3월 18일 방송된 다큐플렉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불에서 시작된 인류 음식 문화사에 대해서 조명을 했는데요. 한중일 요리 대가들이 선보이는 맛의 정점, 불맛을 통해서 불과 열의 세계를 인문학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류는 고기를 불로 익혀먹기 시작했습니다. 영양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몸집이 급격히 커졌고요. 지금 일반 유인원들, 침팬지에 비해서 두뇌 용량이 2배나 돼요. 불을 써서 조리를 함으로써 인류가 지능이 높아지고 문명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됐고,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불하면 중국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목적은 하나, 불맛. 진짜 불로는요, 힘 안 들어요. 딱 누르면 음식물이 확 뒤집어져,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빨리 대류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향도, 맛도 한층 더 좋아지죠. 웍 하나도 가운데와 가장자리 역할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일식은 불을 또 어떻게 활용할까요? 훈연의 그 연기를 불에 붓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습식 사우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볏짚의 연기가 겉 표면 고등어의 이제 껍질 부분에 닿게 되면은 정말 탐스럽고 탐날 정도의 광채가 나는 그런 황금색을 띠게 되는 황금 고등어가 됩니다. 일본 요리에서의 불은 정교함, 섬세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식은 섞는 음식입니다. 한식의 핵심 특징 꼭 들어가는 게 탕반 문화죠. 한국인은 꼭 밥, 국, 반찬이 있어야 된다. 가마솥 안에서 제3의 어떤 맛을 낸다. 요즘도 시골집 한쪽엔 가마솥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불을 떼고 꼭 불을 떼야 밥이 돼. 옛날에는 그렇게. 그때는 밥맛이 있대. 모두 다 맛있어, 그때는. 가마솥이라는 공간 안에다가 넣고 끓이면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혁명 기지가 음식 맛으로 치면은 가마솥입니다.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한식, 중식, 일식의 대가들이 나와서 불의 쓰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아궁이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네요. 역시 한식의 불의 맛은 뭐니 해도 가마솥 맛이죠. 보다 보니 군침 나네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불을 소재로 한 음식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불을 시작점으로 한 요리 인류의 진화와 현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날 방송을 보면 이제 불이 인간에게 어떤 음식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저는 일단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좀 신선하게 확실히 다가온 것 같아요. 가령 인류가 불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역사적으로 풀어나갔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인류학자라든지 막 칼럼니스트가 나와서 설명을 더하고, 또 불이 조리 과정에서 어떤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이른바 불맛, 불향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적 시각에서 SF 작가라든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지식의 깊이가 더해진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한국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탕반 문화나 증숙 문화뿐만 아니라 햇볕을 통한 어떤 열까지 얘기를 해서 불의 어떤 맛이라는 것을 굉장히 확장한 그런 부분은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이 다른 나라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양성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가장 봤던 부분들은 한중일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중국의 웍회이라던가 일본의 정교한 불만, 우리나라의 섞은 맛처럼
그 불맛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은 흥미로웠는데 사실 이 다큐가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재미를 찾으려고 했다라면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맥락을 더 파고들어서 짚어줬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어요. 거기다 불이라는 요리를 가능케 하는 이 근원적인 도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뭐 특급 호텔도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바베큐 현장으로 가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불의 화학적인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이한 이야기들이 좀 산만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프닝에서부터 이렇게 눈길을 잡아 끌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감각적인 오프닝과 함께 관점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한중일식을 비교를 했잖아요. 불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다른 조리법이 나오는가 이런 관점들을 어떤 그 민족의 특성과 연결짓는 그런 것도 좋았는데 특히 이제 한식을 다룰 때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조상들이 햇볕과 손열이라는 어떤 자연의 열을 어떻게 담아냈는지. 맛성분들 중에서는 손에 녹는 것들이 있어요. 손에서 나는 이 열들이 식재료의 맛에 관여를 하죠. 가진 양념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어울려 있는가를 손으로 가늠을 해요. 이 불의 맛의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도 굉장히 돋보이는 방송이었는데 스토리텔링에 의존하지 않은 방송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파편적으로 끊기고 이렇게 나열 소재가 나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두드러져서 좀 산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구성상으로 조금 더 세계적인 어떤 기법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건강 주스인데요. 이건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19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CEO 래퍼 박재범 씨의 일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마늘샷, 바다이끼 스무디 등 직접 만든 건강 주스로 아침을 여는가 하면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스태프와의 유쾌한 호흡을 보여주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아니 우리 박재범 씨가 요즘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갑자기 소속사 나갔죠? 그래서 은퇴하는 거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제 거의 15년 차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약간 새로운 그림이나 리프레시 하고 싶었고 멘토도 다시 차렸고 소주도 출시했고 영부도 다시 시작하는 폭군 스타일로 이상한 옷 입혔죠? 재범이 형이 이번에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되었는데 저도 재범이 형과 새로운 회사를 함께 경험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이거 지금 제이팝집이에요? 네네. 어? 뭐야? 바다이끼라고. 어머머머 이걸 먹어요? 향 때문에 그냥 레몬이나 이런 데 같이 이렇게 담그면 몸에 좋은 것만 먹네. 네, 이거는 습관이네. 그냥 계속 이렇게 사네. 저 매일 아침마다 먹어요. 매일 아침? 네. 잘 먹는다. 이거를 다지면 돼요. 그리고 이 마늘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야, 이거를 안 씻고 넘긴다고? 지금 저기다 뭐 섞은 거죠 지금? 레몬하고. 레몬이랑 마늘꺼꿀이랑 뭐지? 고춧가루 이렇게. 고춧가루? 고춧가루요? 어떻게? 그냥 목에 넘겨요. 그래서 실제로 쉽지 않아가지고. 넘기지 않게. 영차 왔습니다. 왔어? 여기 또 나와? 네, 여기 또. 야, 너. 전참시 경력직이잖아. 전참시 선배. 뭐 있어요? 요즘 제일 중요한 면역력에 엄청 좋아. Let's go. Let's go, baby! 괜찮은데요? 그지? 되게 맛있었어요. 또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스케줄인가요? 가나다라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오늘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안 돼요. 왜요? 왜냐면 오늘 딜레이 되면 안 돼요. 메이크업 할 때 네. 10분 이상 앉아보신 적 있잖아요. 저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잔소리? 만지는데 네. 똑같아. 똑같아. 지금 지갑이 다른 제품을 바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 둘이 대결하는 거 실장님의 개인 욕심. 어떨까 걱정만
아 멋있어.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부지런한 자기관리, 루틴, 뮤직 촬영 비하인드, 방송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메이크업 실장님과 계속 장난치고 티키타카도 좋고 성격 좋은 게 느껴지네. 이 박재범 씨의 친근한 매력에 대한 호평이 가득한 방송이었습니다. 이날 전참 씨는 토요일 비드라마 화제성 부문 1위에 오르면서 화제를 입증하기도 했죠.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박재범 씨 요즘에 행보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사업가로서 그다음에 그 회사 CEO로서 이제 모습들이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팬들에게는 참 충족감을 주는 그런 한 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박재범 씨가 특히 이제 일터에서 그 스태프들과 편하게 지내는 모습이 태연아 이상해? 아니요 좋은데 혀를 좀 너무 많이 이번에 하셔서 한번 보시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계속 모델처럼 그게 연출된 게 아니라 이건 오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모습들이구나. 이런 게 참 박재범 씨에 대해서 좀 새롭게 관심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박재범 씨의 일상에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침에 건강식 해먹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오래 볼 일인가.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건강을 위해서 루틴을 이렇게 지키는 모습은 좋았는데 좀 과하다라는 느낌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아마 약간 좀 반작용인 것 같아요. 그간 방송이나 특히 전참시에도 그렇지만 막 절제없이 먹고 많이 먹는 거를 미덕인 것처럼 계속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 자신의 건강을 챙겨서 마늘샷 같은 걸 먹는 그런 모습이 저는 오히려 보기가 좋았어요. 절제 없이 막 먹는 것보다는.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니저와의 케미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할 때인 것 같아요. 일터인데 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다른 스태프들과는 굉장히 좋은 호흡, 케미를 보여줬지만 그 현장에서는 매니저가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거기서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할까, 뭐 어떤 조언을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궁금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날 그 등장했던 강현수 매니저가 사실 과거 이제 코쿤 씨 매니저로 등장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전참시 경력직 매니저다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저는 좀 더 재미있었거든요. 이 강현수 씨가 이제 코쿤 씨 편에서도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제 좀 자기 관리 그리고 정확한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제 코쿤 씨와의 약간 자유분방한 모습과는 약간 충돌을 빚는 그런 모습들이 재미있게 비춰졌는데 이번에 또 박재범 씨는 이렇게 본인과 비슷한 성향의 자기 관리의 끝판왕으로서 좀 닮은 꼴 케미를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전참 씨가 사실은 그렇지 매니저와 스타의 어떤 유대 관계를 중시하기는 하지만 담당 스타가 바뀌어도 매니저의 어떤 일관된 어떤 성향이라든지 수행하는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인간적인 유대 관계 이전에 스타와 매니저는 동료로서 협업하는 관계구나. 이런 어떤 매니저라는 직업의 성격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점은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저주입니다.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3월 16일 방송된 서프라이즈 비밀의 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왕실을 둘러싼 비밀스러운 사건에 대해 파헤쳤는데요. 비운의 황제와 왕비에 관한 소문부터 미스터리한 저주가 담긴 비화까지 풀어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열 패밀리 더 시크릿. 1라운드 주제는 비운의 왕비입니다. 1791년 6월 20일 늦은 밤 프랑스 파리의 거리를 내달리는 한 대의 마차가 있었습니다. 마차를 세웠습니다. 폐하 왕비마마. 왕비마마.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의 남편 루이 16세. 처형당하기 1년 6개월 전 이들은 가정교사와 집사로 신분을 숨기고 파리를 탈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루이 16세가 뜻밖의 명령을 내려요. 마부 중 한 명을 말에서 내리라고 하더니 당장 이곳을 떠나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사실 이 사람은 마부가 아니었어요. 스웨덴의 귀족 한스 악셀 폰 페르센. 악셀 마마! 유폐된 왕과 왕비를 탈출시키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행동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페르센 백작을 왜 쫓아낸 걸까요? 마리 앙뚜아네트와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족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비밀 연인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당하고 약 80년 뒤인 1877년 스웨덴의 한 귀족이 60여 통의 편지를 공개합니다. 페르센과 주고받은 편지였습니다. 이거 불륜 진짜 불륜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시아 쪽을 저희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아시아 가깝다. 1950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수백 년간 봉인되어 있던 황제의 무덤이 개방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 이 사진사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현장 발굴 지휘관이 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저주야. 저준가? 심지어 인부들까지 번개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만력제라고 아십니까? 말력제? 자, 명나라 13대 황제입니다. 만력제. 만력제는 본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묘를 만드는 데 굉장한 열정을 쏟습니다. 발굴하니까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력제의 유해를 딱 꺼낸 후 시신에 담겨있던 관을 그걸 어느 노부부가 주워갔는데 만력제의 관 속에 이렇게 탁 죽은 채로 발견됐던 거예요. 자기 무덤 판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저주를 내린 것이다라는 얘기를.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사람을 죽이거나 음산한 이야기 말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편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지하고 세계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산만한 분위기로 얘기하다니.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에 동요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내용과 분위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비밀의 방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날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시의성 측면에서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가 좀 눈길을 끌었는데, 물론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와 이 스웨덴 백작 사이의 어떤 비밀 연애 이야기는 우리가 좀 많이 알려진 편이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30여 년 만에 둘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의 미스터리가 풀리면서 남은 내 평생 당신을 미치게 사랑하겠소. 당신은 내가 가장 사랑했고 사랑하는 남자예요. 내 마음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 거잖아. 많은 분들이 좀 이목이 집중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접성 측면에서 확실히 명나라 황제 만력제의 무덤의 저주 이야기가 저는 좀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또 임진왜란이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 관련된 중국 황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시청자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달 방식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날 나온 연예인 패널들이 어찌 보면 스토리텔러로서 몰입감을 주고 좀 집중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고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보고 읽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시선 처리나 아니면 어떤 배치 같은 것들에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왕가의 저주 같은 건 서프라이즈의 정말 단골 주제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차 이야기들도 정말 처음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일단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정사에 나오는 사건이나 인물을 야사나 썰로 풀어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진실을 알 수 없는 뭐 오스트리아 왕가나 그레이스 켈리의 죽음에서 가장 자극적인 요소들, 소문들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운전면허가 없던 딸 스테파니가 교통사고를 내자 왕실에서는 그레이스 켈리가 운전한 걸로 바꾸고 모든 거를 뒤집어 씌웠다. 이게 서프라즈에서 한 번 다뤘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추가적인 요소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더라고요. 이게 엄연히 야사이고 정사와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 이러한 맥락이 있었고 이러한 증거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연예인 패널뿐만이 아니라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짚어주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좀 드러나는 회차였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다각도적인 접근을 했던 포맷이 최근에 이렇게 포맷이 바뀐 거죠. 이제 완전히 대결 구도로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그냥 흥미롭게 전달하는데 강점을 둔 그런 포맷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포맷의 한 가지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프라이즈가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 구성 능력이라는 것이 서프라이즈의 굉장히 핵심인데 이 비밀의 방에서 그런 어떤 작가들의 구성력이라는 노하우가 그야말로 극대화된 그런 구성이잖아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이제 굉장히 팽팽한 대결 구도로 만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대결의 어떤 각 라운드별의 소재라든지 그 구성하는 그런 전개 같은 것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정말 팽팽한 균형을 갖춘 그런 작가들의 구성력에 저는 다시 한번 좀 감탄을 했었는데 이날 대결 구도가 좀 팽팽했던 만큼 저 판정요원의 역할이 좀 중요했었는데 권은비 씨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통통 튀는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1라운드 같은 경우 판정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최신 정보가 담긴 쪽에 내가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손을 들어준 그런 이유도 명분도 굉장히 좀 그 설득력이 있었고요.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라운드와 달리 결론 없이 정말 음모로만 끝났다. 둘 다 지금 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다 미스테리고 음모론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후토크로 판가름을 내리겠습니다. 솔직한 그런 평가 이런 모습들이 이제 판정 요원으로서 굉장히 좀 적절한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 회차는 시청자로서 좀 흥미롭게 감정할 수 있었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비밀의 방이 6회 연장을 결정한 만큼 더 섬세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온정의 손길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15일 방송된 MBC 특별 생방송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동해안 산불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온정의 손길이 모이는 과정을 생생히 담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원래 모습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건물들이 소실됐는데요. 여기가 비닐하우스인데 비료도 지금 다 불에 탔고요. 천막이 다 타서 지금 뼈대만 남아있어요.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씨를 뿌릴 땅도 살던 집도 모두 잃었습니다. 집에 골조만 겨우 남은 상태였는데요. 벽은 타버렸고 살림살이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방이 있었던 자리인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타다 남은 가전제품으로 이곳이 주방이었던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거센 불길에 무너져 내린 집, 철제 지붕만 남았습니다. 참담했는데요.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일군 집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저기 위에서 불이 다 났는데 부모님 산소도 어머니 아버님 산소도 다 탔어요. 집 뒷산에 모셨던 부모님 산소 역시 모두 타버렸다는데요. 이제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산에서 임산물을 키우며 생계를 이어갔다는 한 주민. 삶을 거의 한 2,000평 넘게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이게 우리가 10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이제 순이 붙여 불먹어가지고 이게 안 자란다고. 10년간의 정성이 하루아침에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평생을 송이를 했는데 저기에 지금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불난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영영 나질 않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답답하기만 한데요. 단체나 개인적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불이며 옷가지 빨래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아침부터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이곳. 먼지와 함께 이재민들의 걱정도 깨끗이 씻겨나가기를 바랄 뿐인데요. 무엇보다도 빨리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게 너무 피가 크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걱정이죠. 힘내십시오. 저희가 있습니다. 왜 빨리 잘 됐어요? 아, 예.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구만요. 고령의 이재민이 많다는 소식에 한의사들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밥 먹고 하나씩 드세요. 보약. 몸에 좋으라고. 먹어요. 어머니 드시라고. 진화 작업을 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온기를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드시고 또 힘내셔서 또 오후에도 산불 진화 작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불길이 커질지 몰라 식사를 할 때도 대기 상태인데요. 피해 보신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기 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역대 최대 피해를 안긴 대형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모금 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 생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역대급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산불 진화 작업이 얼마나 어려웠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생생하게 담아낸 취재가 저는 더 훨씬 돋보인 방송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바로 이제 진화 작업 같은 것도 이제 산이니까 길이 없어서 호스만 들고 이제 뛰어가는 그런 소방대원들의 모습, 또 밧줄을 걸어놓고 올라가면서 불을 진화를 해야 했던 그런 대원들의 모습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 위기를 국민들이 조금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저는 인상적이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지금 당장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바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한 방송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굉장히 이제 급박스럽게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리포터들이 굉장히 그 현장감 있게 전달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들을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화재 상황에서 굉장히 너무 급하게 나오시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약이라든지 틀니 같은 것들을 이제 빠뜨리고 나오시는 부분이 많은데 치과 의사 협회에서 와서 틀니를 제작해 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들이 조금씩 도와가면 이런 재난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의미한 메시지도 잘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너무 이렇게 보도성의 내용이 들어가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 버튼을 누르실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시청자로서 이렇게 번호를 누르게 됐던 순간은 이 재해라는 개념을 굉장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의 고통이구나라고 확 들어왔던 순간인 것 같아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지었던 집이 폐허가 된 현장에서 그걸 이렇게 설명하시는 모습이나 골통이 모두 타버려서 망연자실하는 이 농민의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불 일이 연기에 다 날라나가지고 없어져버려. 그냥 재해가 아니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삶들이 무너진 거구나 하고 이 개별의 고통으로 딱 인식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앞부분에서 좀 부각이 되었더라면 처음부터 조금 더 시선을 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희망의 싹이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